이 책을 읽은 뒤로 저는 운이 좋아졌습니다. 시사회도 3-4개 한꺼번에 당첨이 되고 공연, 콘서트도 같은 날 2개씩도 당첨되고 가장 크게 당첨됐었던 거는 여행 상품권이 당첨됐었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아졌는지는 다음 영상 확인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의사 김유연, 다닥유연입니다. 이번 책은 제가 지난번에 읽었던 책들 중에 절반된 책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중학생 때 읽어서 운 좋은 사람들의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라고 읽었는데, 이 책이 이제 재판이 나와서 2012년도에 나온 행운이 항상 따르는 사람들의 7가지 비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가장 제 마음에 담아두었던 거는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면, 뒷면 이런 걸로 구분을 해서 실제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운을 비교를 해봤어요. 결론은 예상하셨듯이 둘의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결과를 보고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난 그래도 운이 좋아.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난 그래도 운이 나빠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운이 좋다는 거는 내가 운 좋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운 좋은 사람이 되었고, 이 책에 나온 다양한 방법들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사실 이 책을 다시 읽기 전까지는 한 중학생 때 읽고 고등학생 때도 한 번 정도는 다시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다시 읽었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그냥 성인도 아니고 한 20대 후반쯤에 다시 읽은 것 같아요. 그때 읽었을 때 정말 놀랐던 점은 제가 깨닫고 제가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이 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기에 읽는 책이 그래서 중요한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나도 많은 저의 행동이 한 80% 정도의 저의 행동과 가치관이 이 책에서 설명이 된 방식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책을 내가 중학생 때 마주하지 않았다고 하면 정말 다른 삶을 살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에게 그만큼 큰 영향을 준 책이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읽었던 나미야 잡화점이라는 책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가 저를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진심을 다하게 해준 블로그와 강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유튜브까지 시도하게 해준 책이라고 하면은 이 행운이 항상 따르는 사람들의 7가지 비밀 책 같은 경우는 저의 기초, 기반,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죠? 어쨌든 상당한 부분의 가치관을 만들어준 책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가지 비밀 먼저 읽어드리면은, 쉽게 사는 것처럼 보여라. 하지만 너무 과시하지는 마라. 1번입니다. 2번. 작은 카리스마를 키워라. 손짓과 눈빛만 바꿔도 된다. 3번.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을 가져라. 하루하루가 즐거워진다. 4번. 아무에게나 무조건 퍼주지 마라. 고마워할 사람에게 은밀히 베풀어라. 5번. 무한한 신뢰를 얻어라. 무엇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6번. 감정에 휘둘려서 인간관계를 끊지 마라. 절대로. 7번. 찾아온 행운을 극진히 대접하라. 더 큰 행운을 데려올 것이다. 각각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운이 행동에서부터 온다라는 거를 여기에서 책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항상 운이란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듯한 사건에 얼마나 잘 영향을 미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내가 무언가를 바라기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유이다. 몇 년 전 우리 가족은 뉴욕에 있는 침실 하나짜리 조합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곳은 밀실공포증을 일으킬 정도로 좁았는데 딸 올리비아가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더욱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다.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면 집을 팔아야 했지만 몇 년이 흘러도 우리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영원히 그 아파트에서 살아야 하나 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한 젊은 부부가 나타났다. 그들은 우리 아파트를 마음에 들어 했다. 계약 단계에 이르렀을 때 입주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아파트 조합위원회가 젊은 부부를 인터뷰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절반이 이 부부의 입주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위원회는 이 문제를 토론한 후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그때 나는 위원회의 투표에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투표 결과를 운에 맡길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내 가족의 일을 운에, 그것도 50대 50의 확률에 맡긴다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었다. 가만히 있으면 반대가 압도적일 것이 뻔했다. 그래서 난 위원회 앞으로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이 아파트가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 좋다는 것과 집을 사려는 그 젊은 부부는 근 몇 년간 이 집에 관심을 보인 첫 번째 손님이라는 것을 매우 공손하게 열심히 설명했다. 젊은 부부가 대부금이나 관리비 지불을 보증하는 보험을 기꺼이 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더 이 좁은 장소에서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는 그 편지를 보낸 뒤 표결을 기다렸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었다. 나는 위원들을 공손하게 대했고 그들의 가장 큰 우려를 해소할 방법을 일러주었던 것이다. 위원회는 한 표 차이로 젊은 부부의 입주를 허락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내가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운에 맡기지는 않았다. 나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서 내 운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그때 경험은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즉, 행운을 바란다면 언제나 자신에게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던지라는 것.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잠깐 당첨이 잘 되는 비법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사연을 열심히 씁니다. 사연을 열심히 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타나는 거예요. 출석하는 거. 왜냐면 생각보다 당첨되고 안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점점 당첨 확률이 줄어들고 반대로 참석만 잘하면은 저절로 당첨 확률이 쭉쭉 올라갑니다. 심지어 연락도 와요. 참석해 줄 수 있냐고. 네. 그리고 행운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자랑할 때 잠시만요. 이거는 너무 기니까 넘어가고. 책은 정말 좋습니다. 읽어보기를 권해드려요. 내가 아는 운 좋은 사람 중 한 명은 리키이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대학생 신입생이었고 학교 기숙사에 있으면서 9달 동안 리키의 옆방에 살았다. 기회를 만들고 어려움을 피하는 그의 능력은 놀랄만했다. 나는 그를 유심히 지켜보는 것으로도 행운에 대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을 알 수 있었다. 리키는 그리 똑똑한 학생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영리했다. 친구들이 현실적인 행복만을 추구할 때 그는 천진난만하게 굴었다. 늘 다른 사람들이 하자고 한 대로 했다. 그야말로 감동적으로. 데이트를 하거나 파티에 초대를 받으면 그는 록 콘서트 티켓쯤이야 문제없이 얻었다. 사람들은 한 번도 타지 않은 차를 그에게 선뜻 내주었고 유명한 친구들까지 모두 그에게 끌렸다. 자세히 보니 리키의 특별한 점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그는 데이빗 보이처럼 잘생겼다.
그러나 진짜 장점은 다른 사람들의 친절한 도움의 물결에 몸을 싣고 인생의 파도를 타는 그의 능력이었다. 그는 결코 대화를 주도하며 아는 체 하는 법이 없었다. 만일 어려운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면 우리는 아마 그가 운이 좋지 않다고 느꼈을 것이다. 리키는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주도록 했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었다. 한 번도 거만을 떨거나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면을 보이지 않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거절당해도 그는 변함이 없었다. 그해 여름 그를 뺀 나머지는 낮에는 공부하거나 수영을 했고 밤에는 디스코텍을 갔다. 잠시만요. 앞부분을 좀 더 읽어 들어가야겠네요. 리키는 순진한 척을 하는 걸 좋아했다. 실제로 그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는 훨씬 영리했다. 어느 여름 리키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스포츠 중계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모두들 그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웃으면서 격려했다. 그의 목표가 너무 터무니없어서 아무도 허황된 꿈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리키의 다른 면이었다. 당신이 그 말을 들었더라도 그를 실망시키거나 기죽게 만들면서 불가능한 꿈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마치 어린애 같았다. 그해 여름 그를 뺀 나머지는 낮에는 공부하거나 수영을 했고 밤에는 디스코텍에 갔다. 리키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구장에 거추장스러운 녹음기를 갖고 가서는 외야석에 앉아 마이크를 들고 거기서 열리는 모든 홈중계를 중계했다. 약간 혀 짧은 발음을 고치기 위해 그는 몇 시간씩 연습을 했다. 그러고 나서는 기숙사로 돌아와 밤새도록 녹음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발음 교정을 위해 노력했다. 파티에서 친구들이 그런 그의 행동을 놀리면 그냥 함께 웃고 말았다. 재미있는 사실은 한 번도 리키가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들려주거나 걱정거리나 자기 불신을 털어놓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라고 해서 걱정이 없을 리도 없는데 말이다. 8월 말 어느 날 아침 내 룸메이트가 보스턴 글로브를 한 장 들고 왔다. 스포츠 섹션에 녹음기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리키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한 기자가 스탠드에 앉아 중계를 하고 있는 그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재미있는 기사거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기사가 나가고 일주일 뒤 기사를 읽었다는 로드 아일랜드 라디오 방송국의 한 이사가 리키를 불렀다. 그리고 다음 해 봄 리키는 펜웨이크 파크에서 열리는 경기를 파트타임으로 실황 중계를 했다. 그렇게 쉬웠다. 훗날 리키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스포츠 캐스터 겸 스포츠 작가로 활동했다. 행운을 만드는 리키의 교훈 첫 번째, 현명하게 생각하고 말없이 행동하라. 두 번째, 일을 완벽하게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세 번째, 결국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어라. 네 번째, 원망은 금물. 그럴 가치도 없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도 이 방법을 통해서 얻어낸 게 좀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책을 내고 싶었을 때 저는 혼자서 블로그에 제 책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혼자 목차를 만들고 혼자 그 목차에 따라서 글을 적어갔어요. 그렇게 한동안 적다 보니까 저의 블로그를 그 글 때문에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러다가 출판사 눈에 들었습니다. 한 편집자분께서 저와 책을 내자고 제안을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저의 첫 책은 탄생을 했습니다. 그 야마자키 다쿠미의 그 작가와의 만남에서도 들었던 얘기인데요. 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자신이 이미 그 사람이 되었다고, 그 역할이 되었다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리포터가 되었다고, 중계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중계를 시작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쓰는 사람이 작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저를 알아봐 주더라고요. 리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그렇게 운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일단 해보는 것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요.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 또 운이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행운을 얻고 싶으면 운 좋은 사람처럼 행동해라. 우리가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늘 좋은 일만 일어난다. 물론 우리처럼 일시적인 실패를 겪기도 하지만 말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행운은 운 좋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스스로 행운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다. 당신이 운이 좋아 보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도와주고 보호하고 싶어 한다. 운이 좋아지고 싶은 사람은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앤디는 내가 아는 가장 멋지고 태평한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는 가정용 공구와 전자제품을 조사한 후 어떤 것이 좋은지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칼럼을 써서 신문이나 잡지에 싣는다. 투데이쇼에 정기 출연하고 USA 투데이에 고정 칼럼을 쓰며 그가 좋아하는 신제품을 다루는 새로운 잡지를 편집하고 있다. 그는 테네시주의 지방 텔레비전 방송 출연자로 시작해서 이제는 가정공구 지도자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문가가 되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나게 출세하는 사람이다. 그의 성공 비밀은 모든 일을 쉬운 일처럼 보이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 글쎄, 저야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새로 나온 전자제품을 조사하는 사람들이야 저 말고도 많죠. 차이가 있다면 저와 직원들은 일이 힘들지 않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함께 사업하는 사람들이 저를 운이 좋은 사람으로 여기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한결 수월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회가 생기면 저한테 제일 먼저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자기 경쟁자가 당신 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앞다투어 당신과 함께 일하려 듭니다. 놀랍지 않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남의 것을 갖고 싶어 하기 마련이죠. 일단 사람들이 당신 밴드웨건에 오르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은 당신이 자신의 기회를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의 문제죠. 사실 저도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 중 하나죠. 제가 하고자 하는 바도 사실 굉장히 미래가 없어 보이는 부분인데도 운이 좋게 이것저것 잘 풀리고 있고 어쩌다 보니까 잘 풀리고 있고 근데 그렇게 운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면 그냥 단순하게 내가 누군가에게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운이 좋은 사람에게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책에서 비롯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싶어 보이는데 살짝 어수룩한 구석이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똑똑한 척 하지 않고 자신을 똑똑하게 보이는 비결도 나와 있어요. 의견을 제시하는 대신 질문을 하라. 답변을 듣는 습관을 길러라. 결정적인 말은 하지 마라. 그리고 자신을 비웃는 법을 배워라.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아무도 당신을 운이 좋다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재치나 버릇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웃더라도 그냥 같이 웃어넘기거나 별로 기분이 상하지 않게 된다. 운 좋은 내 친구들은 사람들이 놀리면 스스로 놀림을 받아 마땅하다고 맞장구친다. 사람들이 몇 마디 부드러운 힐책을 할 때는 십중팔구 자신이 부러워서라거나 너무 편안해 보여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 흉보는 건 별 문제될 것도 없다고 느낀다. 그런 말들은 악의에 찬 비난이나 밀고가 아니라 칭찬이다. 만일 당신이 그런 말을 비난이라고 여긴다면 아마도 당신은 스스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운 좋은 사람들은 열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요. 그 열정을 발산하는 비법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졸업사진 같은 미소를 지어라.
사람들은 마음속에 인상적으로 자리 잡는 비결은 활짝 웃는 것이다. 누가 당신에게 다른 사람의 졸업 앨범을 하나 주면서 살펴보라고 했다고 치자. 마지막에 앨범을 덮은 뒤 당신은 누가 가장 열정적인 사람처럼 보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내가 보증하건대 당신은 그 중에서 가장 환한 웃음을 짓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것이다. 졸업 앨범에 실린 사진 인물들처럼 환하고 순수한 웃음을 짓는 사람은 상대방 가슴속에 오래도록 열정적인 이미지를 남긴 것이다. 일 것이다. 멋진 미소는 큰 도움이 된다. 멋진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언어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운 좋은 사람들 중에는 의식적으로 자주 웃는 사람도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느 성공한 변호사가 말했다. 거울을 보고 미소 짓는 건 바보스러운 5초짜리 연습이죠. 하지만 제 말을 믿으세요. 미소는 당신 앞에 다가올 행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일주일만 해보고 다시 얘기합시다.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 외에도 미소는 몇 가지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다. 웃으면 마음이 느긋해진다. 미소를 지으면서 화난 마음, 스트레스에 찌든 마음을 풀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열정을 조절하라. 그들의 눈동자를 깊숙이 바라봐라.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일에 열정을 보여라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도 사실 연습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거울을 보면서 웃습니다. 웃는 거 굉장히 연습하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절대로 좋은 인상이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그 조명이 굉장히 인상을 더 괴팍하게 만드는데 제가 웃지 않았을 때, 무표정일 때는 사실 인상이 절대 좋지 않은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웃다 보니까 또 웃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웃는 것도 근육이다 보니까 자주 써야지만 더 자연스럽게 더 편안하게 웃게 되는데요. 잘 웃으려고 계속 노력 중입니다. 웃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고 내가 웃으면서도 그렇지만 상대방에게도 정말 상상 이상의 그런 마음의 안정감을 준다고 느껴서 연습 좀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웃는 연습. 근육 운동입니다. 하면서 눈이 웃는 게 제일 중요해요. 웃는 연습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소홀함 때문에 일을 망칠 수 있다. 잠깐만요. 작은 소홀함 때문에 일을 망칠 수도 있다. 포춘 500지를 만드는 회사의 한 간부가 최근 나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다. 얼마 전 한 여자가 어떤 회사에 취직이 됐다. 그 여자의 능력에 비해서 그리 굉장한 회사는 아니었다. 취직이 되기 몇 주 전에 결혼을 했다고 하기에 간부는 그녀에게 결혼 선물을 보냈다.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자기 마음을 담은 선물이었다. 고맙다는 쪽지나 전화도 없이 2달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간부는 그 여자와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다. 간부는 그녀에게 고개를 돌려 물었다. 안녕하셨어요? 제가 보낸 선물을 받으셨나요? 요즘은 배달이 제대로 됐는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네요. 그러자 그녀는 말했다. 예, 받았어요. 2달이 지나서야 이렇게밖에 인사를 못하다니.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날 오후 회의에 참석한 간부는 그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았다. 승진과 인사 문제를 토의하던 중이었다. 실세였던 간부는 그녀가 아직 판단이 미숙하기 때문에 더 책임 있는 일을 맡기기는 힘들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승진은 다른 사람 몫으로 돌아갔다. 자격으로 보았을 때 둘은 비슷했다. 그녀의 승진은 몇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개월 후퇴한 것이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평소 처신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일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여자는 간부의 성의를 일부러 무시하려고 했던 걸까? 아마 아닐 것이다. 하지만 고맙다는 인사를 제때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일을 능력을 평가하면서 그녀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한 것은 강부와 치사해서였을까? 절대 아니다. 결혼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성숙한 사람답게 제대로 인사를 할 수 없다면 일에 있어서도 세세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일 능력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 실수는 당신의 운을 아주 오랫동안 망쳐놓을 수 있다. 운 좋은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구원자로 여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말이다. 내가 아는 유명한 잡지 편집자는 몇 년 전에 곤경에 처한 일이 있었다. 당시 그가 일하던 잡지는 다른 회사로 넘어간 상태였다. 새 주인들과는 관계가 편치 않았다. 그들은 모두 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참견했다. 이 편집자는 창조적인 자유를 제한받는 것에 영 내키지가 않았다. 어느 날 홍보부장이 그를 불렀다. 잡지사 기자가 새로운 사장의 인물 소개 기사를 쓰기 위해 온다면서 함께 동석해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에 내 친구는 그의 청을 거절했다. 기사에서 자신이 애완용 강아지처럼 보일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 불편한 상황이 기회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기자는 내 친구에게 새로운 사장과 일하는 것이 어떤지 물었다. 그는 정말 좋다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지 말했다. 기사를 읽는 간부들은 그 행간의 뜻을 읽어냈다. 특히 배운 게 너무 많다는 부분에 주목했다. 기사화된 그의 말은 굴욕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의 말로서는 지나치게 쾌활했기 때문에 간부들은 그가 회사와 굉장한 계약을 맺으려 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떠나려 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가 만약 다른 회의에 참석했더라면 인터뷰를 피하기 훨씬 쉬웠을 것이다. 혹은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인용해서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게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인상을 남기기도 쉬웠으리다. 기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 새로운 사장과 일하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잡지 사설 지침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릴 때도 있죠. 하지만 대체로는 잘 해나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구조 요청으로는 대단한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 동정만 살 뿐이지. 대신 나는 새로운 사장을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게 했어. 그래서 나도 훌륭해졌고 모든 게 아주 잘 됐지. 기사가 나오고 며칠이 안 돼서 그의 에이전트는 일자리 제의 전화를 4통 이상 받았다. 그 중에 일전에 그를 퇴짜놓았던 인류 잡지사의 편집부장으로부터 온 전화도 있었다. 물론 얼마 후 그는 그 편집부장과 일하게 되었다. 그는 고용되고 난 후 그녀와 점심을 같이 하면서 그 이유를 물었다. 왜 다시 그를 고용했을지. 편집부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몇 년 전에 당신이 잡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같은 자리를 놓고 겨루는 경쟁자가 2명 더 있었어요. 둘 중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얻었죠. 내가 퇴짜를 놓은 다른 한 사람은 화가 나서 다시는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답니다. 당신은 나에게 기회를 줘서 고맙다는 편지를 보내고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흘려보냈죠. 그때 이후로 계속 난 당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어요. 매사를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품은 드물거든요. 결국에는 저도 사실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중요한 게 그리고 결국 기회를 주는 사람들은 윗사람이에요. 그래서 윗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사회생활이죠, 사회생활. 기본적인 사회생활인데 그게 점차 꼰대스러워지는 부분도 꼰대스럽다고 단순화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잘 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지내는지가 생각보다 일하면서는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일을 그지같이 못하지 않는 이상.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지금 읽은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 깊은 내용들, 그리고 구체적인 조언들을 제가 받아갔고요. 그래서 제 운을 높이기 위해, 저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사실 지금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 강의, 그리고 진료 이런 거보다도 강연, 또 누군가의 그런 모티베이션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의욕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으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또 하나 더 하고 싶은 거 있다면 뭐 환자교육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그 일환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고, 이 유튜브 그리고 블로그가 저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지는 않더라도 가능성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 막 구체적으로 뭔가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제일 처음 읽어드렸던 것처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를 만들어준 책, 마크 마이어스의 How to Make Luck, 행운이 항상 따르는 사람들의 7가지 비밀, 운 좋은 사람들의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책 만나서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의사 다다규현이었습니다.